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재환입니다. 어, 오늘 사실은 이제 그 표준화에 관한 그 발표장인데요. 저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표준화에서 좀 벗어나는 좀 자유로운, 제가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표준화 이게 자체를 팔로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플렉서블하게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뭐 저 통신의 구체적인 기술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저 통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성통신하고 그러니까 위성통신망은 유지를 하되 거기서 이제 다른 요소들을 좀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요소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온보드 컴퓨팅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망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AI 많이 얘기하는 게 AI 랜, 뭐 오픈 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또 이제 X랜이라고 진짜 그 베리어블 그 언노운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위성에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겠다. 그래서 뭐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 뺄게요. 뭐 여기 위성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테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뭔가 엣지 컴퓨팅 아까 말씀드린 뭐 오픈랜 지상망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성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될까 싶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위성에다 실제 저런 것을 만들어 올리는데 지상에서도 어려운 기술이 되겠어? 라고 사실 지금 벌써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최재환이가 저 말을 지금 맞게 할까 궁금해하실 텐데 맞아요. 사실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학교에 있고 아카데미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자유스럽게 한번 그 백일몽을 좀 꿔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백일몽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쫓아서 또 실제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줘서 간주해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엄청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온보드 컴퓨팅 이것도 사실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다가 GPU, CPU를 올릴 수 있느냐 제일 간단하게 그거죠. 사실은 지금 뭐 통신하시는 분들 5G, 6G 베이스 스테이션을 제너럴하게 만들어서 범용으로 CPU, GPU 올려서 컴퓨팅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고 뭐 정치적, 경제적, 뭐 기술적 어려움이 많은데 심지어 그거를 우주에다 올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평범한 프로세서, 스페셜 퍼포스 저 프로세서를 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왼쪽에 뭐 스위스의 루악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이사,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같은 데서 저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갖고 올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영어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 안 보시고 그냥 한글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한글 보면은 이게 위성하는 사람, 우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말하긴 싫지만 어쨌든 지상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낮아요. 사람들이 뭐 10배, 100배 낮다고 얘기하고 시간으로는 뭐 20년, 25년도 늦다는 소리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보면 저게 벌써 5년 전 페이퍼인데 저때 이제 벌써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관측 위성에서 단순히 압축해가지고 무조건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AI 기능을 가져서 컴퓨터 비전, 구름이 끼었냐 안 끼었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통신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활용도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있고 뭔가 시도는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다. 매스 프로덕트 시장이 활성화만 되고 저 우주 시장에 CPU를 올리고 GPU를 올리고 컴퓨터를 올리는 게 돈이 된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시장은 언제나 열릴 거죠. 그건 스티브 잡스가 20년 전에 보여줬고 일론 머스크가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어쨌든 저기 물리는 물립니다. 기계는 기계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저 극한 우주 환경에서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그레이드 칩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삼중 배치하고 재부팅하고 보면 모든 게 다 돈이고 힘듭니다.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찾아보고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보면은 이제 AMD는
CPU 쪽으로는 인텔이랑 싸우고 GPU 쪽으로는 엔비디아랑 싸우는 회사죠. 거기서 스페이스 2.0이라는 칩을 만들어 갖고 올렸고, 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업을 보시면은 굉장히 팬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와 하는 그런 라인업들이 쫙 있어요. 그럼 사실 저런 거를 칩에다 만들어서 지상에다 구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좀 우주에다 한대요. 그리고 저 보면은 몇 개 라인업들이 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가격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경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AMD도 만들고 기술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고 대중화시킬 거냐,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칩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뭘 만들고 구현한 이그젠플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올해는 좀 바빠갖고 제가 많이 못 봤고요. 작년까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찾은 게 지금 독일에서 리서치 그룹에서 저 칩을 이용해 가지고 5G 지노드 베이스테이션을 구현했는데, 그것도 우주에다가 아직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지상에서 만들어보고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미있는 예고, 뭔가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저런 컴퓨터 칩을 올리고 뭔가 기계를 올리고 모든 것을 막 올려가지고 우주에 뭔가 인프라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이 있을까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중국 칭화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칭화대 아니면 베이징대, 어쨌든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은 결국 위성 오퍼레이터 SNO랑 그다음에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MNO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망 쓰다가 외국 나가서 로밍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새틀라이트망과 지상망 사이에 간단히 얘기해서 토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 그 토큰에는 당연히 사용자의 인증도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코어 네트워크에 여러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위성에서 지상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왔을 때 꼭 지상망에다가 물어보지 않고도 자체 판단해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주 그냥 소프트하고 앱스트랙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논문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고 이제 더 전문적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마치 뭐 우리가 로밍 서비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주도 가서 렌트카 타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버스 탈 때 굳이 그 렌트카나 버스가 어디서 만들었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상관없이 토큰만 있고 예약만 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내용, 그다음에 레귤러터리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거는 단순히 그 위성망과 지상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성망이 스타일링크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특정 업체들이 지구 전체 서비스를 독점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논문 제목에 데모크라타이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녹화까지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논문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학술적인 얘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요거는 조금 더 솔리드한 얘기입니다. 실제 서비스가 있어요. 로프트 올비탈이라는 회사인데요.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저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공유 오피스 개념이에요. 위성을 그냥 범용 위성으로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쫙 스펙을 줘요. 어느 위성 서비스는 뭐 CPU가 얼마가 있고 심지어 카메라니 뭐 스토리지까지 있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를 물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통신을 원하느냐, IoT 서비스를 원하느냐, 데이터 서비스를 원하느냐, 뭐 심지어 밀리터리 서비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게 벌써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해진 거는 삼성에서 뭐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연초에 많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온보드 컴퓨팅이 올라가고 우주 인프라가 막 가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랜드한 얘기들이었어요. 아카데믹 쪽에서든 임플리멘테이션이나. 오늘 여기서는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저처럼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연구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게 나랑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더 나아가서 그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들도 온보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풀 수 있다는 걸 저희 연구실에서 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통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과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팅 기능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전통적으로는 통신 따로, 암호화 따로, 뭐 다른 펑션 따로 파워 딱 나눈 다음에 각각 옵티마이즈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풀었던 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보드 컴퓨팅이 꼭 아주 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논문 주제를 찾을 수도 있는 얘기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는 위성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건 사실 뭐 모든 데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비클, 뭐 컴퓨터, 뭐 모든 건데, 사실은 소프트 디파인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의 데피니션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6G 예타 과제도 나오는 건데, 과연 탑재체를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더 나아가서는 리컨피규어를 할 수 있는, 아주 더 꿈을 꾼다면 통신위성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나중에 통신위성으로 쓰지 말고 관측위성으로 쓰는 일도 가능할 것. 아주 되게 크레이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 갖고 다 하는 거고, 맥 컴퓨터 위에서 윈도우스 OS 돌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베이스테이션 기지국을 꼭 베이스테이션뿐만 통신용뿐만이 아니라 AI용으로도 쓰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가서 좀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솔리드한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제안서가 통과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AI는 좀 빨리 얘기할게요. 오픈랜, AI랜이 지상망에서 화두입니다. AI를 어떻게 통신망에 적용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얘기인데, 그래서 AI랜은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AI4랜은, 이건 비단 위성통신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통신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AI4랜은 말 그대로 통신망을 어떻게 하면 AI 기법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다 관측하고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자원 배분하고 뭐 결정하던 것을 그냥 데이터에 맡겨가지고 데이터 드리븐하게 하자. 그것이 이제 쉽게 해서 AI4랜이고, 앞에 두 개 AI-N-WAN이랑 AI-on-WAN은 조금 더 재미있어요. 그걸 이제 요즘에 망회사들이 SKT나 KT, LG U+가 자기네들이 통신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AI 망들, 벌써 AI망이라고 제가 얘기하네요. 통신망이 쫙 깔려있는 것을 통신뿐만이 아니라 AI로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사실은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챗 GPT 물어보시면 역시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AI-N-WAN은 그 인프라를, 어떤 인프라를 통신용 따로, AI용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쓰자는 겁니다.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디맨드가 다를 거고 공간에 따라 다를 건데,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보자는. AI-on-WAN은 비슷한 얘기인데, WAN 위에서, 통신 쓰는 베이스테이션 위에서 AI를 돌려가지고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AI 앱을 통신 설비에서 돌리고, 그러면은 통신 설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베이스테이션, 위성망 같은 경우는 위성이니까 거기서 AI 인퍼런스까지 일어나서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딜레이를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 누리자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성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성에 컴퓨팅 기능이 들어가고 거기서 AI와 통신 기능을 다 같이 하고, 그럼 또 범용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엣지 컴퓨팅 기능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온보드 컴퓨팅과 선이 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위성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AI-N-WAN, AI-on-WAN, AI-4WAN의 그런 프린시플이나 기법들이 위성에 적용될 수 있는가 연구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메가 컨스텔레이션에서 적용하느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가장 쉬운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트래픽 스티어링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오늘 거기 그 용어집에 보니까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게 그만큼 대중적인 용어구나. 위성을 통해 가지고 경로를 설정해주고 거기에 자원을 할당해서
모든 유저들이 각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성이 움직이고 링크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거기에도 AI 기법을 적용하고 아니면 반대로 그런 슬라이싱을 잘해줌으로써 위성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성망. 위성들이 많이 움직이고 길들이 엄청 많아요. 태평양을 건너갈 때 북쪽을 건너갈 수도 있고 남쪽을 건너갈 수도 있고 심지어 해저 케이블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트래픽들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우리 전통적인 네트워크 이론에서 많이 해왔던 거죠. 이제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좀 해서 기초적인 결과를 내고 뭐 좀 제안도 좀 하고 결과 만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창피하니까 오늘은 크게 얘기 안 하고 다음번에 혹시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것 말고요. 온보드 컴퓨팅 괜찮고 마지막에 제가 X라고 쓴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AI 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AI 랜은 오랜에서 시작된 거고 좀 더 옛날로 돌아가면 Virtualized 랜, VLAN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X랜이라고 놓고 X는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그것을 위성에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25년 9월에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그냥 교수가 제안서나 쓰고 논문이나 쓸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 밖에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은 그쪽으로 벡터가 나가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제가 말씀드리고 또 표준화랑도 좀 연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